사신기 시즌2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아마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면서 괜히 조바심도 나고 또 아시아 우리 해양사 시청자분들은 좀 다른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2월과 함께 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치아계좌 투자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투자대회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성공 투자의 비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솔직한 투자 팁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트레이더는요, 많은 분들이 최고의 해외 선물 멘토라고 꼽아주시는 분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안정적인 해외 선물 매매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찬 50분 꽉 채워주실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 시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살짝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시장을 임하는 데 있어서 시장은 어차피 오차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들이 가다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흐름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황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또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도 실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쓰일 스킬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준과 목표 설정이 트레이딩의 시작이다. 자,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는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걔네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손이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경우죠. 하지만 언제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기준과 목표 설정이 트레이딩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기준의 설정 요소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겠죠. 자, 시황을 분석을 하고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죠. 그 다음에 기법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본인 성향,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본인 그릇을 확인하고 본인이 손절 라인을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지 분할 대응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내가 배팅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가, 그 내가 설정한 기준이 내가 배팅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가, 먹을 만큼 손절을 대비했을 때 내가 그걸 배팅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이 있겠지만 우선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은 큰 기법의 기술적인 분석은 시황을 먹는 거고요. 한마디로 포함하는 거고 또 시황은 기술적인 분석을 좌지우지하죠. 그렇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설정해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까지 계속 해오면서 그걸 미리 분석하고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하죠. 어차피 얘네들은 확률 배팅입니다. 확률이란 거는 높은 확률에 어느 정도 가정을 두고 배팅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예상 분석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응 설정하는 거죠. 본인 성향과 분할할 건지 손절할 건지 그 다음에 오버를 할 건지 단타를 건지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내가 맞으면 어디서 익절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 손절할 건지 이 포지션은 오버를 할 건지 잘못됐을 때 분할까지도 대응을 할 영역인지 그래서 예상 분석에 대한 기준 설정과 대응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매매의 시작은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대응하지 않지만 이게 기준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는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기준이 없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중수 이상의 실력들. 한마디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초보분들이 그 시장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알았을 때 특히 중수 이상들, 초보를 벗어나신 분들은 예상 시나리오 매매를 훈련을 하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분석해서 배팅하는 거는 다 예상이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분석을 하고 하는 거죠. 차트 움직임만 보고 내동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내가 이게 싸우더라도 매도로 갈 거다, 매수로 갈 거다, 그 다음에 보합일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분석에 더 깊은 구간으로 들어가면 시나리오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22 금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었죠. 자, 그 날부터 해서 한 주 동안 뭘 했는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배팅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타 경제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매매 사인들을 드렸고 실시간 리딩도 TV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거고요. 제가 뭐 여기서 없는 이야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밀렸던 구간들입니다. 자, 계속 약했었죠. 재무장관이 달러 인덱스 약한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한 구간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할 때였죠. 24일 날 22 새벽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약한데 일봉상에서의 저가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나 하단부 쫓아가는 거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작은 그림들을 좀 봐볼까요? 자, 이 구간들입니다. 저 아래 구간들, 갇혀있는 구간이 이 구간들이죠. 자, 이때가 22 금리 결정 나기 전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있었죠. 제가 오기 전에 사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22 기준금리 결정이 나고 기자회견을 하면 얘네들은 이슈의 소멸이다.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주는 아이들, 일봉을 양봉으로 만들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수 배팅 들어간 이후에 익절을 하고 급락을 주면 오늘은 얘네들 돌파를 볼 거기 때문에 힘들이 없다. 급락을 주고 기자회견이 끝나면 거기서 추세 저항에서 정확히 배팅을 들어가자. 이렇게 사인을 주고 저는 여기 와서 교육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이게 저가, 그다음에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저가를 훅 치고 급등을 했습니다. 왜? 저가를 계속 낮추던 아이들은 추가적인 급락이 있으면 차익이 나오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익에 대한 관점이죠. 미장이 금요일까지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왜? 금요일날 미장 이후에는 아시아 유럽장이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넘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고점, 저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행보다, 확신 갖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터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아래 저가는 지지될 가능성이 당분간 높다. 그 다음에 매수 목표는 정확히 제가 이 자리 찍어드렸고 오버슈팅은 좁은 구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윗자리 돌파를 보거나 아랫자리에 추격은 안 한다. 그래서 이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왜? 이슈 시황이 터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고 재무장관은 위에서 달러 약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럼 기본적인 분석이 보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유로 달러 매도에 추세 상단부에서 추가 매도 노린다. 자, 목표가들, 지지력들을 갖고 싸운 데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본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했었고요. 추세 저항, 그 다음에 보는 자리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자, 시황이 보합 구간에서 고가에서 매도를 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달러가 저항을 받으면 걔네들은 차익이 나올 거니까. 자, 추세 저항들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쫓아가지 않는다. 이것도 모든 방송국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관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정고점 매도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날도 매도. 그 다음에 추세 저항에서 마무리. 자, 시황이 있고 시황이 있으면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을 그어서 저항 지지를 본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 저항에서 이제 얘네들 돌파가 됐겠죠. 자, 어제부터는 얘네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분석에서 좋은 자리들 찾는 것까지. 자, 그렇다면 똑같은 달러 인덱스 영향을 받는 골드도 똑같겠죠. 이 구간들 추세선을 끄어서 대응을 했었겠죠. 자, 같습니다. 이 시점은 달러의 인덱스의 영향이기 때문에 유로 달러와 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좋은 자리들 매도, 추가적인 계속적인 매도. 자, 고가에서 추세 매도의 목표가는 정확히 설정을 해드렸고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반등 매도만 고점에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어떻게 됐죠? 뚫는 다음부터 어제부터는 혼조세, 박스 보합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간부터는 박스 보합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끌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무슨 이슈가 있죠? 최고가를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셰일가스의 부담감, 그 다음에 추세의 지지력들이 있었죠. 자, 66달러가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고가에서 매도를 홀딩해서 얘네들 출렁거린 거 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선 보자. 왜? 66달러 이상 67달러, 70달러를 넘어가기에는 시황적으로 물량들이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중간 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분석이죠. 그 다음에 추세 저항이다. 자, 얘네들도 똑같죠. 관점이 생겼으면 가장 유리한 매도 자리를 선점해서 매도를 친다. 그 다음에 추세 부합에서 추세가 깨는지를 본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엊그저께까지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제 65달러 확인하러 가는 매수를 본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가 있는 다음에도 출렁거린 애들 깬다고 인정 못한다. 저가 낮추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65달러를 확인하고 65.50, 그 다음에 66.30 저항을 두고 얘네들이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스캘핑도 가는 거고요. 자, 전반적인 시황에 맞춰서 추세 저항을 잡을 건지, 내가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건지를 여러 가지 검증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S&P도 보겠습니다. S&P도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드렸죠. 추세 상단부 쫓아가는 거 아니다. 매수 못 잡겠으면 기다렸다가 눌림목만 본다.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들 제가 TV 생방송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사인 드렸던 자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끌고 와서 정확하게 목표가 얘네들 설정해서 드렸습니다. 2805까지, 그 다음에 2810대까지는 갈 거라 보고, 그 다음에 20부터 정리 들어간다. 자, 저번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제가 생방송으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럼 걔네들 분석도 똑같죠. 얘네들이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채널을 넘어가는 건 부담돼요. 자, 손절을 잡고 매도 공략을 한다. 1차 저항, 2차 저항이다. 자, 어디까지 갈 거냐?
추세 지지력을 깰 거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 두 구간을 설정해서 보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시황,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들. 그래서 단타부터 시작해서 롱포를 끌고 가고 큰 그림들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100% 리딩 그대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물리거나 관점 변화된 거 없이 그대로 갖고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매매의 관점들이 과연 그러면 해외 선물만 통하는 거냐? 자, 얘도 경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가 넘어가지 못한다. 얘네들 240만 원까지 밀릴 거고 236만 원 치기 시작하면 매수 관점으로 돌려서 보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270만 원 갈 거다. 자, 거의 매일 개장 방송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휩쓸 구간 있지만 얘네들 찍을 가능성은 30% 미만이다. 그 다음에 이 아래 구간 매도 안 본다. 그 다음에 중간 눌림 247만 원대 지지력 보고 마지막 매수 배팅 들어갔죠. 얘네들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분석도 비슷한 유형의 분석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추세 뚫고 지지력에 배팅 270만 원 들어갔죠. 그 다음 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죠. 자, 추세 상단부 얘네들도 절대 쫓아가는 거 아니다. 눌림에서 배팅 들어가는 것만 배팅 들어가지 추세를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뚫고 가는 거 아니다. 기본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까지 위에서 눌림목들 형성된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의 파동에 급등이 있는 이후에 스트레스가 풀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자리들 시황과 기법상으로 다들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고가에서 매도, 매수 마무리죠. 그래서 완벽하게 미리 예상해서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면 항의 전화를 하시라. 그러면 제가 전문가를 그만두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잡아냈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지력들이 보이시죠? 이 구간들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었던 구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겠죠. 얘네들 기준으로 전 지지력 두 가지 기준을 잡고 하방을 찾아낸 겁니다. 물론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부터 이 자리를 미리 예상을 하고 알려드리죠. 근데 걔네들이 올 때 저희는 검증을 하죠. 자, 이런 거는 어떤 걸로 검증됩니까? 매도로 빠졌어. 추세 지지력들 하단부죠. 그래서 뭔가를 예상하고 그 그림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찾아낸다. 본인이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시장의 수익을 회수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물 쪽도 봤고요. 이건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은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아래 구간 327, 8지수가 보합이었다. 위에서 내려올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지속적으로 계속 회귀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윗자리로 가면서부터는 340지수. 자, 얘네들도 추세 상단부는 막아낸다. 쫓아가지 말자. 마지막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매도를 유지하고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심은 얘네들이 뭐냐. 자, 이거를 찾아낸 기법은 따로 있겠죠. 334지수부터 335지수는 중심지수다. 어디로 가든 회귀한다. 자, 매도를 끌고 가서 정리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치고 중간에서 매도 단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치고 싶으면 치셔 좋다. 대신 분할 하나만 대기해라. 다시 올 거니까 그날 바로 왔습니다. 자, 기준이 설정이 되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든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회귀하는 중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저항점이나 막히고 지지되는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방향성을 보고 확률을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실전 기법에서 리딩을 했던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나간 이후에 이거네 저거네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달러 인덱스
3달 전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결정해 놓는 상태입니다. 현물 삼성전자도 11월 달에 그 그림을 결정을 해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황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분석한다. 그러면 여기 분석에서는 매도인지 매수인지 보합인지 추세일 건지 어느 정도 가름이 되겠죠. 그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을 어느 확률이 높겠다 설정을 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기법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자리를 분석을 합니다. 거기서 뭐 내 성향에 맞춰서 나는 추세가 매수지만 매수를 기다렸다 매도를 칠 건지 아니면 이 추세 매수를 쫓아갈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머릿속에서 확률이 정해질 겁니다. 7대 3의 확률인지 아니면 6대 4의 확률인지 모호해서 결정을 못 내리겠는지. 자, 어떤 배팅이 됐든 배팅은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잡았는데 가면 억울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본인이 분석한 게 맞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손이 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확률이 다른데 저희는 진입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일반 트레이더들. 자, 그때는 뭐 여기서 여기의 확률에 따라서 대응 전략법들이 나오겠죠. 저희가 롱포로 봤을 때 얘네들을 끄집어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보합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지지를 발언을 했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버티지 않겠냐. 급락을 또 하게 되면 얘네들은 급등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치지 말라. 어제도 크루드오일 지표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도로 빠지려는 노력을 했었죠. 그때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가 낮추는 거 부담스럽다. 약수익 익절을 하든 매도는 치지 마라. 그냥 믿고 봐라. 놓치면 내일 대응하면 된다. 기다려라. 먹을 게 우리가 배팅했는데 그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고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내가 대응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 대응했을 때 손실이 얼마만큼이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황,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대응을 해서 배팅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 분석에 대한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대응 방법론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라. 그러니까 진입의 시작은 기준과 목표를 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라. 자, 판단하려면 전반적으로 시황 분석이나 이 구간의 보합 바운더리,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최고치, 최저치를 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무조건 기준 설정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 설정과 목표값 설정이 매매의 시작이고 기준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배팅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점 저점을 아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점 저점을 요즘 많이들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찾는 방법들도 생방송에서 많이들 오픈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들도 요즘은 그걸 잡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맞든 틀리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검증한 다음에 그 분석을 검증했으면 그 기준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선 믿고 대응 전략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롱포를 볼 때는 그 기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기준들, 그 다음에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타부터 롱포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내동매매하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큰 그림들 본인들이 분석할 수 있는 구간까지 먹을 수 있을 거다. 먹을 수 있을 거다가 아니라 먹죠. 실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 높은 확률을 결정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결정해서 시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내가 대응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결정대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준들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를 판단해서 약수익을 하고 도망쳐 나올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볼 건지를 결정을 한다. 그게 기법의 마무리고, 시작은 목표 기준 설정, 대응, 그 다음에 내 기준에 의해서 그게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분석한 거는 내가 믿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실패했을 때도 본인이 느끼는 거나 기법 대응이나 실력에 대해서 더 발전이 있을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내가 했더니 정확하게 내가 본 대로 성공을 했더라. 이렇게 결과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들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나리오 매매 훈련을 해보자. 처음에 이걸 실전으로 하기 힘들다면 모의나 아니면 가상 매매 시나리오를 짜서 해볼 수 있겠죠. 그냥 훈수 두듯이 매수다, 매도다, 매수 맞네, 매도 맞네. 그건 절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훈련을 하시고 중간 움직임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조건일 때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다 못 빼먹었으면 내가 다음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했을 때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건지 해서 누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그래야지만이 5년, 10년 지나서도 본인이 후회하지 않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세 번 패턴, 그 다음에 본인 기준만 설정하게 되면 매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걸 훈련할 수 있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확률, 낮은 확률은 피하고 높은 확률을 지향하면서 걔네들 기준, 각각의 기준에 맞게 움직인지를 잘 파악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 강의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선재 트레이더의 강의 함께 봤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해양사신기 시즌2의 투자대회,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에 시작되게 됩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해양사신기 시즌2 실전 해외 선물 투자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차적인 접수 기간 내일까지네요. 2월 2일까지고요. 대회 일정 동안에도 상시 접수는 가능합니다. 대회 일정은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하게 되고요. 참가 접수는 www.mtn.co.kr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2077-6200으로 문의해주세요. 해양사신기 시즌2는 참가 혜택도 엄청납니다. 상위 5명에게는 트레이더스 캠프 초대장이 수여가 되고요. 상위 10명에게는 해외 선물 특별 이벤트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선재 트레이더의 시각을 따라서 현재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해외 선물 종목들 함께 리딩해보고자 합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가장 먼저 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가장 시장이 일반적으로 흘러갈 때는 유로 달러,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위주로 먼저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지수도 한 번쯤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유로 달러 먼저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해도 좀 더 한번 높이고 갈 생각입니다. 자, 우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얘네들 앞으로 쭉 보합일 거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싸운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래서 매수 우위로 많이 쳤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딱 한 번 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구간까지 2번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오늘 리딩을 하면서 이 구간 보합이다. 사각박스 보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지력의 매수만 저희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전 중에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를 뒤집으면 유로 달러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언급해드린 건 따로 있습니다. 유로 달러가 골드와 이제까지 같이 움직였지만 오늘은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제가 오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그냥 확률입니다. 왜? 지금 FMC가 터진 이후에 FMC 매파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혼조 양세라는 거죠. FMC 영향이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얘네들은 박스 상단을 뚫어야 될지 하단을 뚫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저항만 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유로 달러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 구간 저항까지 참고 추세 넘어가지 않는 애들로 우선 배팅 들어가 있다. 자, 오전에 매수로 윗자리 열어서 두 자리들 참고 매도로 돌린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시황이 아닐 때는 저항들을 뚫는 걸 우리가 보지 않는다. 절대 우리가 그걸 볼 생각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시장의 세력들이 결정 못한 걸 우리가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FMC 이후에도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매수 관점 여시고 매도로 돌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자리도 이미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딱 이 자리라서 한번 빼먹고 다시 고가를 약간 높일 수 있지만 걔네들 다시 재매도 들어가도 좋다. 한 번만 더 한다. 얘네들이 또 중간에 가다가 틀어지면 그때는 재매도 하지 않는다. 가던 거 익절 잡고 보시라. 자,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지력들을 보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구간에 채널의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 하단부죠. 지금 구간부터 추세로 더 빠지는지 봐야 되고 지금 신규라면 우선은 명확하게 빠지는 걸 추가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이거죠. 뭐 좀 작게 봐볼까요? 크게. 자, 얘네들은 보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구간들 영역들을 갖고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되는지가 중요하죠. 빠지는 거 보고 저항을 두고 온다. 자, 얘네들 그렇다면 얘네들 시도하다가 재반등할 때 추가적인 매도를 할 수 있냐.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매도를 치고 제가 수익 내는 걸 봐왔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재매도 잡는 걸 제가 사인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익절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만 이제 신규가 문제죠. 쫓아가다가 막혀버리면 이 구간까지는 버리지 못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걸 깨는 걸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뭘 해야 되겠죠? 이 구간을 쫓아갈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저걸 뚫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반등 안에서 못 잡더라도 윗구간을 대기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등 기다렸다가 매도를 더 엽니다. 자, 목표가는 한 이 정도 설정이 될 거고요. 12440대 정도 되겠네요. 12440대. 목표는 이 아래 구간들 확인하러 오는 것까지 가능성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미장 시작돼서 미국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점을 높이고 전 고점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밀어보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얘를 깨야 될지를 아직 확정을 못 지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죠. 반등 매도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부 깨는 것까지를 가능성을 본다. 단 얘네들 저항은 단기 저항들 손절 어디다 잡아야 되겠습니까? 전, 고가, 그 다음에 단기 추세 저항에다 잡습니다. 여유있게 12490까지는 볼 생각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종목 봐볼까요?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도 계속 끌고 오고요. 어제 최소 물량 마무리 짓고 올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추세 목표는 이 자리까지 열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얘네들 매물대에서 바로 빼기 부담스럽다. 자, 어제 지표 발표 있었죠. 64달러 깨서 하방을 추가적으로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넘어서도 얘네들이 크게 반등을 안 줬어요. 대신 매도 쫓아가지 마라. 오늘 65달러 확인하러 올 거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65.90짜리 하나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5.40, 50 마지노선을 잡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62달러에다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림들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배팅은 하지 말라. 물량은 늘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눌린 목들을 주간장에서 한번 이 자리들 매도를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도에 얘네들 65달러 확인하러 오는 것까지 제가 보고 익절을 잡고 하시라고 마감을 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65.50대 돌파 못하고 저항받고 있죠. 얘네들은 이거 막힌다 해서 추세로 완전히 열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64.80까지를 열고요. 대신 깨야 되는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65달러에 놓여 있습니다. 자, 분할은 윗자리들 66.30 말고는 없습니다. 위에서 물량 늘릴 애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 시에 매도 관점에 분할 하나 대기하고 싸우시면 유익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려갈 때는 65달러, 그 다음에 64.80, 그 다음 오버슈팅은 64.40까지 열려있는데 걔네들은 오늘 안 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 매도에 64.80까지를 목표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들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합이죠. 자, 이 구간 위아래 보합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매매해 왔습니다. 자, 목요일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얘네들 틱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틱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뭐 이렇게 볼까요? 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지지력을 봤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저희가 또 매수를 받아서 여기까지만 빼먹는 매매를 유로 달러에서 했어요. 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방 제약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거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 얘네들 보합이다 확정 짓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하고 유로 달러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ECB 금리, 그 다음에 FMC 금리 결정 기자회견까지 왔는데 아무런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없어요. 그러면 달러의 향방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골드는 뭡니까? 전체 보합 든다. 이 구간들 휩소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겼는데 얘네들 확인하러 가는 거는 매도 방향을 확정 짓고 봐야지 칠 수 있는 구간들이죠. 위에 시도하다 무너졌고 아래 지지력에서 추가 하방을 봤는데 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절반 영역에서 위의 영역, 아래 영역 나눠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죠. 얘네들 또 우선은 지지력에 굳이 오늘 계속 손대겠다 그러면 얘네들 지지력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래 구간에 놓여있을 때는 보합이기 때문에 보합 매매, 그 다음에 윗 구간은 상방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은 비슷하기 때문에 S&P 한번 볼까요? S&P는 자, 뭐 이 자리 또 쳤네요. 최고가에서 끌고 왔을 때 목표 얘네들 2805까지 칠 거니까 2810대까지를 목표로 삼는다. 그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20부터 정리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0대에서 한번 출렁거렸고요. 그 다음날 매수를 열어서 다시 돌린다. 10대 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수를 열어놓는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도로 치려는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안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얘네들 구간들은 최종 매도 목표까지 왔죠. 단 얘네들이 이 좁은 구간들 짧게 먹기 위해서 이걸 버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청 재매도에 청산 들어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매도를 거의 다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뭐 최대 하방 경직을 여시고 얘네들 지지력에서 매도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라. 눌림 매수에 아래 구간 손절 잡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주력 그림들은 얼추 본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 시간 동안 선재 트레이더님이 또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역시나 구간마다 좀 살펴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해양사 신기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선재 트레이더가 솔직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보면서 첫 질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선재 트레이더님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활발하게 매매하시나요? 투자 리듬이나 패턴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참고하고 싶어요. 네, 트레이더님, 해외 선물은 매매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우리 트레이더님이 유독 매매를 많이 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네, 뭐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 트레이더로 살 때와 그 다음에 전문가 생활할 때하고 시간대 영역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사인을 주게 되면 제가 괜찮다 말씀을 드리거나 제가 신규 사인을 드리게 되면 그 배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그 구간들은 배팅이 들어가서 걔네들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리딩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팅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롱포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추세가 난다는 거는 유럽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배팅이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아서 그게 추세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장 후반부터 미장까지 추세가 날 가능성이 높고 걔네들이 다시 아시아 유럽장에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차익에서 눌림이 미국 아이들이 올려놨는데 걔네들이 차익을 했든 안 했든 눌림이 있다. 그럼 다시 추세대로 배팅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추세를 보려면 미장에서 물리게 되면 다음 미장까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장 출렁거림에 혹은 눌림에서 유럽장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는 거죠. 자, 아시아 시장 보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다가 수익주 가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밀리더라도 다시 혼조세를 띄는 가능성이 높죠. 왜? 미장에서 만들어 놓은 아시아와 유럽장에서 만들어 놓은 저항점을 아시아 시장에서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작은 스캘핑은 아시아 시장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는 국선장 아니면 주식시장이 끝난 이후에 5시 이후부터 유럽장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수익이나 거기서 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다시 파리, 런던,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가 같이 겹치는 시간 저녁 9시부터 준비해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력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섹션별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다가 눌림목들, 그다음에 내가 스캐핑을 할 건지 이 추세 대응을 할 건지 아시아 유럽장은 일반적으로 보합권 매매 혼조세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미장 유럽장 아이들이 있고 뉴욕과 시카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부터는 추세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섹션별 시간대가 겹친 구간들이 공략 구간들이 되겠죠. 네. 네, 첫 번째 질문 자세하게 답변 들어봤습니다. 질문 주신 시청자님 또 선재 트레이너님의 투자 패턴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요 며칠 미국 지수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고수가 아니라 그런 걸까요? 이럴 땐 그냥 매매를 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시청자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지수는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장들이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편하게 여유있게 보면 손실 안 주는 장들이죠. 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추세 매수로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제 채널 방송에 가더라도 다 우선은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를 듭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본인이 먹을 걸 보시라. 추세 상단부에서 눌림목을 보는데 우선은 신고가 처음 왔을 때 좋은 자리에서 눌림목을 보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봐야 되겠죠. 우선 지지 저항을 보고 하시는 게 낫고 우선 본인이 시장 관점이 안 보이고 놓쳤다 생각되시면 좀 여유 있게 관망하듯이 시장을 좀 더 읽으신 다음에 휴식이 필요한 다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쉬신 다음에 다시 시장이 정확하게 이해됐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선재 트레이더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해영사신기 시즌2는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또 숨어있는 고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사신기 시즌2 실전 해외 선물 투자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차적인 접수 기간 2월 2일 내일까지입니다. 대회 일정 동안에도 상시 접수 가능하고요. 대회 일정은 2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 접수는 홈페이지 mtn.co.kr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2077-620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영사신기 시즌2는요. 참가 혜택도 엄청납니다. 상위 5명에게는 트레이더스 캠프 초대장이 수여가 되고요. 상위 10명에게는 해외 선물 특별 이벤트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꾸려주신 선재 트레이더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해영사신기 저희가